자, 이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, S&P 500, 나스닥 모두가 다 1%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 기술주 진영이 매우 좋아요. 그죠? 자, CNBC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. 1980년 이후의 데이터인데 봤더니 선거일 이후에 연말까지 늘 증시는 그냥 평균적으로 오르더라.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말에 증시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다만 그 선거가 바로 있는 그 직후와 그 주간은 조정을 보였던 적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게다가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은 더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연말까지는 더 간다. 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. UBS 글로벌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솔리타 마르첼리라는 요 분석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다. 왜? 낮아지는 금리 그리고 AI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증시 지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좋아. 이런 모멘텀들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선거에서 누가 되든 이 동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간다. 다만 요 며칠 동안 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장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손보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출렁일 때 내가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아이들이 있다면 뭐 그런 아이들을 좀 담아가는 거, 조금 우량한 아이들 못 샀던 거 뭐 좀 담아가는 거, 뭐 이런 류의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사실 뭐 경제지표 뭐 국채 수익률 시장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. 그냥 다 대선, 온통 대선 얘기뿐입니다.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봐야죠.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이게 해리스가 될 거야.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오늘 증시도 강세를 보인 것처럼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우리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. 25bp 금리 인하가 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동안 대선 앞두고 국채 수익률이 많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안정 찾아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주요 경제 지표는 요거죠. 10월 S&P 글로벌과 ISM이 각각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공개를 했는데 약간 엇갈렸어요. 뭐 모두가 다 기준점은 올라섰기 때문에 50이 기준점이니까 다 올라섰기 때문에 여전히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 국면이구나라는 건 또 동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. 다만 S&P 글로벌이 집계한 여기는 주로 이 내수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약간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어요. 이들의 그 서베이 대상에. 근데 이쪽에서는 PMI가, 이 서비스 PMI가 전월은 물론 예상치를 조금 밑돌게 나왔습니다. 반면 요걸 이제 ISM 서비스 PMI가 또 상세를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또 요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월가 예상을 좀 밑돌긴 했어요, 역시. 하지만 전월보다는 오히려 또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어느 정도들 다들 좀 상세를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종목 뉴스 하나 넣었는데요. 보잉 드디어 노조 파업 종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되게 오래 한 걸로 알았는데 7주 만에 종식을 했다고 하네요. 2달은 안 넘기고 잘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은 보잉이 노조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. 노조가 원래는 한 40% 주장을 했었고 회사 측에서는 한 25% 뭐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 회사 측이 38%까지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. 4년간 38% 임금 인상안 요게 이제 노조 투표에서 가결이 됐는데 찬성률이요 압도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. 한 59%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겨우 가결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일부 40%의 노조는
우리가 주장한 40%다 얻어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또 요 38%에서 절충이 됐어요. 그래서 요 종식된다라는 얘기에 처음에 보잉 주가가 그래도 상승을 해줬는데 결국은 또 네,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2.6% 정도 내렸는데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일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결국 파업이 종식된 건 좋지만 뭐 좀 그렇죠. 또 생각할 문제들이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오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가야죠. 네, 선거 시나리오별 증시 전망. 늘 뭐 FOMC 회의 앞두고 그 시나리오별 증시 전망. 요거는 JP모건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네, 요거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트럼프가 이겨. 그러면서 또 공화당이 압승을 해. 그 확률은 25%래요. 적지는 않아요. 그죠? 이 경우에 S&P 500, 요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는 즉시 한 3% 급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, 그 이유는 그래요. 특히 이 금융주들, 내수주들이 많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 자국 보호주의를 강조하니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. 이 주변은 못 살게 굴더라도 뭐 우리는 잘 될 거야. 그러면 미국 기업들 더 좋을 거야.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3% 급등한다. 이 확률 25%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기는데 이 의회는 약간 혼조야.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삐등삐등한 이 확률을 한 30%로 봅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 증시가 한 1.5% 정도 오른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압승하면은 뭐 재정 지출 막 늘리고 막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할 거고 그럼 신변물 국제 수준 막 오를 거고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의회가 좀 혼조되어 있으면 맘대로 못 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10년물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재정 우려도 좀 완화가 되면서 뭐 약간의 요런 약간 절충 이러면서 증시는 뭐 오른다라고 봅니다. 자, 다음 시나리오는 해리스가 이겨.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승해. 이 확률은 되게 낮게 봤어요. 5%. 네, 그러면 만약에 근데 5%이지만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증시는 S&P 500은 3% 폭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지금 트럼프는 관세로 주변국들 때리는 거예요. 근데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이게 있죠. 공약이 있죠. 그러면 결국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뭐 21에서 28로 높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증시는 폭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반면 해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요 의회는 혼조야. 이 확률을 가장 높게 보더라고요. 골드만은. 40%의 확률인데 이 경우에는 증시가 한 1.5% 내린다고 봅니다. 왜냐면 저 그림은 현재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약간 그냥 반사적 하락으로 봐요.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변화나 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반사적 하락을 하지만 결국은 반등한다. 그리고 요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수출주가 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뭐 그죠? 그래서 뭐 하여튼 누가 됐든 증시가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1.5%도 변동성이 큰 거니까.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내용인 것 같고 이 시나리오가 정말 맞았을 때 정말 증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보자고요. 나중에 맞는지 골드만을 믿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